반도체 업황 우려도 벅찬데 거기에 미국의 긴축 우려까지 맞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패닉장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현 시장, 현 주소는 어떤지 살펴보고 전략도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투자전략팀 정다운 책임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정다운입니다. 네, 지금 시장 흐름을 봤더니 코스피는 3,060선이 붕괴된 상황이고 코스닥은 970선이 붕괴돼 있습니다. 심지어는 금요일 마감 근처 올수록 계속 낙폭을 키우고 있는 게 문제인 것 같거든요. 지금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저희도 말씀을 드리기에 조금 조심스럽고 시장이 많이 빠진다는 측면에서 조금은 부정적이긴 합니다만 저희는 추가적인 반등보다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을 조금은 더 염두에 둬야 하는 시점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세한 부분 말씀을 드리면은 가장 먼저 8월 중순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업황 고점 통과에 대한 우려가 발생한 것이 시작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 기저에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로 강달러가 지속되는 가운데 외국인 수급이 이미 부정적인 상황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19일 밤에 공개된 7월 FOMC 의사록을 살펴보면 통화정책 스탠스 변화 시기가 조금은 더 빨라질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발생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보다 빠르게 강하게 반영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더 상승하게 되었다라는 부분, 이는 결국 외국인 자금이 한국 증시에서 더 강하게 이탈되는 이슈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퀀트적인 측면에서, 계량적인 측면에서 주가를 살펴보면 결국 주가는 PER 멀티플과 이익의 함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테이퍼링은 PER 멀티플에 대한 부담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익에 대한 부분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업황 고점 우려가 발생한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익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도 조금은 더 하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은 더 하락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반갑지 않은 얘기가 좀 들려옵니다. 놀란 마음 진정시키고 또 이렇게 시장을 하락하게 만들게 된 원인에 대해서 저희 똑바로 직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내년으로 전망되던 미국 연준 인사들의 연내 테이퍼링 시사가 다시 이제 내년에서 올해로 바뀌었단 말입니까? 긴축의 시간은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요? 일단 19일 날 공개된 7월 FOMC 의사록을 살펴보면요. MOST라는 표현을 쓰면서 상당수가 연내 테이퍼링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좀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연준이 사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인플레이션과 경기적인 측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인플레이션은 목표에 도달했고 경기적인 측면은 목표에 도달해 가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파월 의장이 강조해온 고용 지표를 보면은 8월 초에 7월 비농업 고용자 수가 94만 명으로 발표가 됐고 7월 초에 발표된 6월 비농업 고용자 수도 8월 초에 상향 조정이 되면서 94만 명이 됐습니다. 그 말은 이 FOMC가 열릴 때에는 이러한 고용 회복세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테이퍼링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점을 감안해보면은 연내에 테이퍼링 시행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겠느냐라고 좀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대략 11월 정도가 테이퍼링 시작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테이퍼링이 긴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입니다. 긴축이라는 것은 유동성을 흡수해 나간다라고 봐야 되는데 테이퍼링은 공급해오던 유동성을 조금씩 줄여나간다라는 측면에서 아무래도 긴축이라고까지는 좀 보기는 어렵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리고 테이퍼링을 한다 그리고 긴축을 한다라는 부분은 오히려 경기가 그만큼 좋다라는 부분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나쁘게 보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테이퍼링에 대해서 연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11월 정도 전망을 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시장을 또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다른 축,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짚어보고 싶은데요. 메모리 고점론과 과도한 우려다, 이게 양반이 엇갈리고 있는데 전망은 어떻게 가져가세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고점론에 대해서 우려를 조금은 더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반도체 고점 통과 시에 한국 증시가 그다지 좋지 않았다라는 부분 때문에 사실 반도체의 한한 얘기가 아니라 반도체가 시작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향후 방향성이라는 것은 어찌되었건 포스트 코비드라는 부분입니다. 포스트 코비드라는 것은 결국 재화 수요라기보다는 내수 기반의 대면 서비스 수요 회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와 서비스업 지수를 보면은 제조업은 둔화되면서 서비스업 지수는 여전히 서프라이즈를 이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반도체 수요에 대한 소비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조금은 부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나머지 소비가 아닌 투자에 대한 부분을 또 언급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 역시도 당장은 수요 둔화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과연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할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조금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투자를 진행하게 된다면은 수년 안에 사실은 공급 과잉 이슈로 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종도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래도 시장의 버팀목이 돼줬던 게 실적이 아닐까 싶은데요. 또 2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에 총평 궁금하고요. 혹시 3분기 실적이 어떤 모멘텀이 좀 돼줄까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2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다만 주가는 그러한 좋은 실적에 대해서 선반영으로 치부를 하는 경향이 있었고, 3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경제 지표들이 반영이 되기 시작한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저희는 조금은 기대보다는 우려를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2분기 실적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코스피 기준으로 매출액은 669.5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61.5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금액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1분기에 영업이익이 약 59조 원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했었는데, 2분기에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실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업종별로는 조선이라든지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건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업종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반도체, 자동차, 화학, 철강 같은 업종들이 이익 증가를 주도해 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3분기 실적 혹은 그 이후 실적에 대해서 우려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많이들 이미 좀 알고 계실 텐데, 최근에 이익 컨센서스가 하향 조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상승 추세를 보이던 이익 컨센서스가 약간 하향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앞으로 더 하향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저희는 수출 증가율이라든지 아니면은 말씀드렸던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추가적인 이익 컨센서스 하향 가능성을 조금은 우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제 지표단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경제 지표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잘 나오는지 혹은 더 안 나오는지 혹은 얼마나 더 잘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는 건데, 이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좋은 부분을 기대하기는 조금은 어려운 환경이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현재 2021년 영업이익이 컨센서스 상으로
247.3조 원으로 74% 증가하는 수준, 그리고 2022년 영업이익이 276.5조 원으로 11.8%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은 내려올 수 있다라고 좀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한 1분 30초 정도 있는데 결론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은 현금 비중 확대가 대안일까요?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좀 부정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조금은 일부 현금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대응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대형 주단, 이를테면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삼성전자가 포함된 반도체 쪽에 대해서, 반도체에 대해서 안 좋은 부분들만을 말씀을 드렸는데 왜 또 대응을 반도체 쪽을 말씀을 드리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에 지수 하락 요인들이 결합되면서 나타난 게 바로 원달러 상승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외국인 수급 유입이 아닌 유출이 강하게 나타난 거고, 만약에 9월 FOMC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들이 보다 명확화된다면은 외국인 수급을 자극할 수 있는 원화에 대한 강세가 일부 되돌림 성격으로나마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인 거고, 그렇다고 했을 때 당연히 대형주를 중심으로 외국인 수급은 유입이 될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이러한 시가총액 대형주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2차 전지 같은 장기적인 성장 가시성이 높은 업종이라든지 아니면은 개별 종목단에 있어서 안정적인 이익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지수 하락으로 인해서 가격이 매력적인 수준까지 내려온 종목들, 이를테면 저희 하우스에서 중소형주 담당자분이 커버하고 계신 동국대학 같은 종목들 보시는 게 어떨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투자 아이디어 잘 참고하셔서 힘든 시장 대처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투자전략팀 정다운 책임연구원과 함께했고요. 저희 빨간맛 1부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